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바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고기를 드실 때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혹시 무엇인가요? 기준이요? 네. 식육점 진열대에서 막 꺼낸 도축 직후의 그 선홍빛 붉은 신선함인가요? 아니면 고기 표면에 마치 눈꽃처럼 화려하게 피어난 마블링인가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 대부분이 이 두 가지 중 하나 혹은 둘 다를 훌륭한 고기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꼽으실 겁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예전에는 고기를 고를 때 무조건 그 마블링부터 확인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예전엔 약간 마블링이 진리다 이렇게 굳게 믿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이런 견고한 상식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숙성. 흔히 우리가 에이징이라고 부르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심층 탐구 미션은 단순히 고기를 타지 않게 잘 굽는 법,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 대한민국 고기 시장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꾼 책이죠. 그 책의 개정 증보판 7년의 기록, 숙성은 멈추지 않는다의 프롤로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숙성이라는 한때는 좀 낯설었던 개념이 지난 7년 동안 어떻게 한국의 미식 문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네네. 나와가서 이게 내 단순한 막 식단 간판용 마케팅 용어를 넘어서는 아주 정교한 과학인지, 그리고 또 생명을 대하는 깊은 윤리적 철학인지 그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부터 한번 풀어보죠. 좋습니다. 시계를 2017년으로 훅 되돌려 보겠습니다. 원문 자료에 따르면 저자가 처음 숙성고기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만 해도 네. 대한민국 시장은 그야말로 숙성의 불모지였다고 해요. 불모지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당시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고기에 대한 상식은 아주 단단했죠. 엄청 단단했죠. 고기는 갓 잡았을 때가 제일 맛있다. 이른바 선도지상주의가 시장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 생각나네요. 당일 도축, 산지직송 이런 단어들이 최고의 찬사였잖아요. 맞습니다. 소고기의 경우는 더했죠. 고기 사이에 그 하얀 지방이 얼마나 촘촘하게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마블링이 그게 최고였죠. 네, 곧 그 고기의 신분증이고 계급장이었습니다. 쫄깃한 식감과 신선한 핏빛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그 척박한 토양에 저자가 숙성이라는 아주 낯선 돌멩이를 던진 겁니다. 야, 이건 엄청난 모험이었네요. 엄청난 모험이었죠. 그러니까 신선하지 않은 고기, 즉 시간이 지난 고기를 먹자고 주장한 셈이니까요. 당시 사람들 입장에선 이거 상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법도 하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던진 그 화두가 단순히 이런 새로운 레시피도 있어요 하고 요리법 하나를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다. 네, 그것은 대중의 심리와 수십 년 된 문화적 습관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저자는 갓 잡은 고기의 쫄깃함만이 정답이 아니다. 정답이 아니다. 시간의 비전에는 부드러움과 감칠맛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대중을 설득하려 한 것이죠. 신선함이 떨어지면 상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고기가 더 맛있어질 수 있다는 역설을 던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당연히 강한 의구심을 보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조심스러운 호기심을 가졌겠죠. 이 책은 단순한 기술서를 넘어섰습니다. 네, 우리가 고기를 바라보고 맛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선언이었습니다. 굳어있던 호수에 던진 돌멩이 하나가 만들어낸 파장은 실로 엄청났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그 무모해 보였던 돌멩이가 던져진 후 7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네, 궁금하네요. 저자는 이론을 넘어서 실제 현장에서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치열하게 달렸고 그 결과는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원문에서는 가장 구체적인 성과로 제주도의 숙성도라는 식당을 통한 돼지고기의 재발견을 꼽고 있어요. 숙성도 사실 소고기 숙성은 서양의 스테이크 문화 덕분에 조금씩 알려지고 있었지만 네네. 돼지고기를 숙성한다는 건 업계에서도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돼지고기는 소고기보다 지방이 산패되는 속도, 즉 기름이 상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서 훨씬 빠르죠. 네, 숙성이 까다롭고 어렵다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맞아요. 삼겹살 기름이 조금만 오래돼도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식당은 그 한계를 뚫기 위해 아주 기발한 방법을 씁니다. 원문에 따르면 교차 숙성, 즉
크로스 에이짐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숙성 방식을 이어 달리게 하듯 결합한 겁니다. 이어 달리게 하듯? 네, 먼저 고기를 진공 포장해서 차가운 물 속에 폭 담가둡니다. 이게 워터 에이징, 그러니까 침지 숙성인데요. 공기 중은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가 휙휙 변하지만 변하죠. 냉장고 문 열 때마다. 맞아요. 근데 물속은 온도가 아주 일정하게 유지되죠? 아, 온도가 흔들리지 않게 일종의 완벽한 수중 방어막을 치는군요. 정확합니다. 온도가 일정하니까 고기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신의 육즙을 고스란히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숙성이 끝나면 고기를 물에서 꺼내서 공기 중에 노출시킵니다. 아, 물에서 꺼내는군요. 네,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숙성고 안에서 바람을 맞히는 거죠. 이게 바로 드라이 에이징, 건조 숙성입니다. 물에서 한 번, 바람으로 또 한 번. 근데 바람을 맞히면 고기가 마르지 않나요? 겉은 마르죠. 겉면에 수분이 날아가면서 맛이 응축되고 그 과정에서 특유의 진한 풍미가 고기 속으로 쑥쑥 배어듭니다. 와, 이 과정을 거친 삼겹살과 목살은 우리가 퇴근길에 왁자지껄하게 구워 먹던 평범한 소주 안주를 넘어서 안주를 넘어서 완벽한 하나의 미식, 요리로 격상되었습니다. 야, 묘사를 듣기만 해도 진짜 군침이 도네요. 이 성공이 결국 대한민국 돼지고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지금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숙성 돼지고기 전문점들을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숙성 한돈의 전성시대를 연 거군요. 네, 돼지고기에서의 성과도 놀랍지만 한우 시장에서 일어난 변화 역시 글로벌 미식의 관점에서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원문은 제주의 솔트바이 펩이라는 곳과 함께 연구한 한우 드라이에이징 사례를 아주 상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솔트 바이 펩. 한우야말로 마블링의 최고봉 아닌가요? 입에 넣으면 사르륵 녹는 그 기름진 맛이 생명인데 여기에 건조 숙성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혔다는 거죠. 맞습니다. 기존의 한우는 촘촘한 마블링에서 나오는 부드러움과 지방의 고소함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드라이에이징을 접목했더니 원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치즈처럼 쿰쿰하면서도 깊고 진한 블루치즈 향. 블루치즈 향이요? 네, 그리고 견과류를 씹는 듯한 고소함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고기에서 블루치즈 향과 견과류 맛이 난다고요? 사실 한국식 숯불구이에 이런 치즈 향이 어울릴까 싶기도 한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서양의 미식가들이 최고급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에서 기대하는 바로 그 복합적인 풍미, 그걸 한우에서 완벽하게 구현해낸 겁니다. 원래 한우 특유의 감칠맛에 서양인들이 열광하는 풍미까지 더해졌으니 폭발력이 엄청난 거죠. 한우의 장점과 에이징의 장점이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기맛이 조금 독특해졌다는 것을 넘어 K-드라이에이징 한우가 글로벌 스탠다드, 즉 세계적인 미식의 기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와, 세계적인 기준? 전통적인 마블링 위주의 국내 소비를 넘어서 한우의 잠재력을 무한히 확장시킨 엄청난 사건인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숙성육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K미식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된 건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있듯이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심각한 부작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원문을 읽으면서 저 역시 한 명의 소비자로서 굉장히 화가 났던 부분인데요. 거리마다 화려하게 간판을 내건 수많은 숙성고기 전문점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호울뿐인 가짜라는 충격적인 폭로입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네. 과연 진정한 숙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런 기만적인 마케팅이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시장 전체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이 가짜 식당들은 숙성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고깃값을 비싸게 받기 위한 얄팍한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안타깝죠. 네. 심지어는 화학적인 연육제를 고기에 잔뜩 발라서 억지로 조직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있대요. 그건 정말... 그래놓고는 그것을 마치 숙성이 빚어낸 마법 같은 부드러움인 양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마트에서 파는 1,000원짜리 인스턴트 스파게티에 최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딱지를 붙여놓고 몇만 원에 파는 것 아닌가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저자의 뼈아픈 일침이 원문의 이 핵심 문장에 잘 녹아 있습니다. 숙성은 포장지에 붙이는 스티커가 아니다. 숙성은 포장지에 붙이는 스티커가 아니다. 네, 이 한 문장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진정한 의미의 숙성은 방치가 아닙니다. 극도의 통제가 필요한 과학이자 예술이죠. 그러면 그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는 거랑
진짜 숙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단순히 차가운 곳에 둔다고 숙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온도, 습도, 공기의 흐름인 유속,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활동까지 완벽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미생물 활동까지요? 네, 쉽게 말해 죽은 고기 안에서 효소와 미생물들이 스스로 고기의 단단한 단백질 조직을 분해하고 감칠맛 성분을 끌어올리는 일종의 세포 단위의 리모델링 공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기 스스로 내부 공사를 하도록 최적의 환경을 딱 만들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진짜 숙성을 하려면 겉면이 마르고 상한 부분을 큼지막하게 썰어내서 버려야 합니다. 수율이 떨어지니 생산자 입장에선 엄청난 손해와 기다림을 감수해야 하죠. 손해가 막심하겠네요.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노력 없이 오직 돈만 벌려고 껍데기만 흉내낸 가짜 숙성이 범람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숙성고기라고 해서 비싸게 주고 먹었는데 질기고 고기 누린내만 나네. 숙성력 별거 없네. 이렇게 실망하고 다시는 안 먹겠죠?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저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지난 7년간 선고자들이 치열하게 쌓아올린 숙성육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진짜와 가짜가 다 함께 공멸할 수 있다는 깊은 위기감이 텍스트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진짜와 가짜 식당을 구별하자는 경고를 넘어서 우리 식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뜻 같습니다. 원문에서는 이를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고기라는 식재료 자체가 워낙 귀했죠. 회식 자리에서 무조건 배불리, 많이 먹는 것, 즉 양을 채우는 게 미덕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맞아요. 예전처럼 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기보다는 한 점을 먹더라도 소금에 살짝 찍어서 온전히 그 풍미를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다양한 미식 경험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입맛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섬세해졌습니다. 미각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특별한 감동? 네, 즉 제대로 된 경험을 원하는 거죠. 이 질을 결정짓는 최전선에 바로 진짜 숙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의원님, 이쯤에서 약간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죠. 원문에 보면 윤리적인 기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선 윤리가 뭐고 결국 맛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등급 고기를 숙성한다고 진짜 1등급 고기 맛이 날까 싶은 의심도 들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숙성 기술이 지닌 진정한 위대함이 드러나는데요. 숙성은 단순히 이미 훌륭한 1등급 고기를 조금 더 맛있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 본질적인 가치는 저평가된 자원의 가치 창출에 있습니다. 저평가된 자원이요? 그러니까 퍽퍽하고 질긴 부위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미생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질기고 퍽퍽한 3등급 고기라도 정교한 숙성 과정을 거치면 효소가 질긴 근육 섬유를 다 끊어버립니다. 다 끊어버린다. 네, 동시에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천연 조미료 같은 엄청난 감칠맛을 만들어내죠. 결과적으로 저등급 고기가 최고급 1등급 고기에 버금가는 와, 혹은 그 이상의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맛을 내게 됩니다. 야, 그건 진짜 마법 같은데요. 얼렸던 고기들도 숙성으로 살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통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꽁꽁 얼려라 했던 평범한 냉동육들도 교차 숙성을 잘 활용하면 훌륭한 생육처럼 육즙이 도는 상태로 복원해냅니다. 복원이 대단히 놀랍네요. 사람들이 마블링이 없다고 퍽퍽하다고 외면하던 비선호 부위들이 숙성을 통해 엄청난 별미로 재탄생하는 거죠. 듣고 보니 진짜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네요. 결국 숙성이란 기술은 맛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바친 가축의 어느 한 부위도 낭비되거나 버려짐 없이 완벽하게 소비할 수 있게 해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원문에서 이를 현대 식량 시스템이 갖춰야 할 윤리적인 기술이라고 부른 거였네요. 전혀 지루한 윤리 수업이 아니라 완벽한 미식을 추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윤리적 소비가 되는 놀라운 역설입니다. 미식을 향한 집념이 자원의 낭비를 막는 훌륭한 해결책이 된 셈이죠. 이런 철학과 시장의 위기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성 때문에 저자는 7년 만에 다시 펜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본론을 마무리하면서 저자가 이번 개정 증보판을 펴낸 이유를 살펴보면요. 2017년에 출간된 첫 번째 책이 숙성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튜토리얼, 즉 입문서였다면 이번 책은 지난 7년간 땀 흘려 부딪히며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와 실패담까지 모두 갈아 넣은 실전 교과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실전 교과서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내용이 정말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드라이에이징의 겉모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온도의 미세한 흔들림조차 잡기 위한 정원 숙성, 고기가 얼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온도를 통제해서 감칠맛에 폭발시키는 빙온 숙성 등 더욱 진화한 기술들이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또 등급은 어떻고 부위는 어디냐에 따라서 어떻게 맞춤형으로 숙성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세분화된 비법들을 숨김없이 공개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원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책은 얄팍한 마케팅으로 가짜 숙성을 일삼으며 물을 흐리는 이들에게는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따끔한 죽비가 될 것입니다. 따끔한 죽비. 동시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기와 씨름하며 진짜 숙성을 완성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는 양심적인 요리사와 생산자들에게는 망망대해에서 길을 안내하는 어둠 속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고기가 시간 속에서 멈추지 않고 변하듯 그 가치를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한 저자의 연구 역시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거네요. 진짜 고기 이야기가 이제 막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가슴 뛰는 마무리입니다. 동의합니다. 단순히 고기 굽는 법을 알려주는 지식 전달을 넘어서 혼탁해진 시장의 자정작용을 촉구하고 한국의 미식 기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한 단계 또 끌어올리려는 한 전문가의 무거운 책임감이 돋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심층 탐구를 통해 숙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르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시나요? 이제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는 숙성고기 전문점이라는 간판을 보게 되신다면 네. 예전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겁니다. 문 너머의 주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식당 쇼케이스 안에서 붉은 빛을 뽐내는 고기에 붙은 저 라벨은 그저 가격을 비싸게 받기 위해 대충 붙여놓은 얄팍한 마케팅용 스티커일까? 아니면 온도와 습도, 미생물이라는 정교한 과학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의 무게를 견뎌낸 누군가의 철학이 빚어낸 훌륭한 예술 작품일까 하고 말이죠. 네.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펼쳐지는 미식의 세계는 어저보다 한층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졌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이 이야기의 여운을 우리 삶 전체로 한번 확장해서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오늘 배운 숙성의 핵심은 시간과 통제된 환경을 기다려주면 퍽퍽하고 질기다며 버려지던 고기에서조차 놀라운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거대한 현대의 식량 시스템, 아니 우리 일상 전체를 둘러봤을 때 단지 우리가 아직 제대로 다루는 법을 찾지 못했거나 적절한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네. 어쩌면 우리는 자원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진가를 발견해내는 지혜와 기꺼이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가 지독하게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방금 그 질문은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묵직한 울림을 주네요. 고기 한 점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한 기술 이야기에서 출발했는데 결국 우리가 세상을 대하고 자원을 바라보는 태도 전체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대화가 여러분의 미식 생활은 물론이고 일상의 숨겨진 가치들을 발견하는데 작지만 강렬한 아하 모먼트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오늘의 전문가가 되어 일행들에게 숙성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곁에 숨겨진 수많은 가치들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새롭게 탐구하는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